롯데백화점이 내년 3월에 분당점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에 있어서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물건이 수십만 가지가 이렇게 다 그냥 클릭만 하면 갖다 줘서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백화점이 좀 명품 아니면 좀 가서 명품만 직접 가서 이렇게 단액이 금액 단위가 크니까 혹은 아니면 고급 의류 같은 것들 이렇게 다른 데는 없는 이런 온라인에 나오지 않은 의류 같은 것 중심으로 할 것 같은데 다른 맛있는 먹을거리를 전 세계 먹을거리를 갖다 놨다 뭐 그런 것들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게 부분이 신호탄이 될 수 있어서 미국 백화점도 좀 이런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주문을 하다 보니까 동대문도 좀 그러거든요. 미국 백화점이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움직인 거 그다음에 이런 것에서 몰락하거나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고 그랬네. 메이시스, 제이시, 페니, 니먼, 마커스 대형 체인들이 파산하거나 대규모 매장 폐쇄를 단행했고 특히 대도시의 백화점들은 임대료 부담과 유동인구 감소로 유동인구가 철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 집에 갖다 주니까 요새는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서도 다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어서 지금 홈플러스 같은 데도 지금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인데요. 백화점이 미국 중산층 상징의 몰락이라고 하는데 메이시스가 백화점 30% 150곳 폐쇄 3년간 150곳 폐쇄 350곳만 남기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어떤 온라인에 나와 있지 않은 상품을 배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비교도 나와 있지 않은 상품이라도 온라인 같은 데 옥션이나 네이버 쇼핑 뭐 쿠팡이 수십만 가지 상품이 있는데 해외 직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줄고 소비가 양극화되면서 저가형 마트, 고가 럭셔리 시장으로 또 이렇게 딱 양분돼 갖고 소비가 이동해 백화점은 중간층을 잃었다. 그래서 어중간한 데는 다 지는데 여기 있는 상품을 저기다 똑같이 갖다 놓고는 가격 경쟁으로 안 되는 거죠. 백화점 가서 백화점은 아무래도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드스트롬 같은 백화점도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에서 출시했다. 패션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급적으로 가야 될 PB 상품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다는 거죠. 이런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맞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백화점들이 다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중심으로 이렇게 현대백화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백화점 수요가 있는 것 같으나 온라인에 밀린 미 백화점 몰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가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위기에 처한 미국의 쇼핑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진행 중이냐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옷 같은 것도 저도 온라인에서 다 사거든요. 이것도 온라인에서 샀는데요. 싸게 샀습니다. 백화점 매장이나 어디를 가면 옷을 입어봐야 되는데 이것을 미안해서 안 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 입었고 보면 또 이게 조금 좀 마음이 엄청 부담이 가는 이런 상황.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그냥 딱 이렇게 뭐 몇만 가지 상품이 있어서 저렇게 보다 이렇게 딱딱 소비자 만족도가 높거나 이런 호평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하는데요. 아니면 유명 브랜드가 할인했을 때 그때 이제 위주로 제가 사는데요. 뭐 겨울 것도 그냥 여름에 사놓고 이게 그렇게가 싸게 삽니다. 네. 그래서 비싸게 안 샀어요. 네. 이것도 한 3만 몇천에 산 것 같은데.
네, 이게 저기 이것도 이름 있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살인할 때 한 3만 몇천에 산 거죠.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이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뭐 저기 유니클로 같은 데는 온라인에서만 팔지 않고 온라인에 없는 상품을 갖다 놓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라 같은 데도 그렇고 다른 데 이제 없는 상품을 이렇게 어떤 마음에 드니까 아무래도 가겠죠. 똑같은 상품은 가격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지금 2005년까지 1956년부터 미국에 만들어진 쇼핑몰이 1,500개가 넘을 정도 폭발적 성장을 했는데 90년대는 1년에서 140개가 건설해놓고 호황기를 누렸다. 뭐든지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08년 미국 경제 위기를 막기 전에 2007년에 단 한 개의 쇼핑몰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미리 눈치를 챈 건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문을 닫은 쇼핑몰은 400개가 넘는다.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과 할인 매장으로 몰려간다. 이렇게 해서 유령 쇼핑몰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좀 동대문이 빈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동대문은 밤에도 그냥 불야성이었는데요. 밤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고 저도 이게 근처에 살아서 밤에도 이렇게 동대문에 자주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사고 이렇게 구경하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물건을 걸어서 금방 갈 수 있어서 우리 집이 가까워서 지금 쇼핑몰조차도 지금 완전히 몰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쇼핑몰 안에 아예 그냥 미국 같은 데는 병원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돈을 송금하는 서비스 업체도 있고 차가 없는 고객들이랑 버스 서비스도 뭐 다양한 것을 갖다 놓는다. 편의점에서 막 별거 취급하듯이 거기 가면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향후 흐름이냐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미국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 건물도 많이 지금 비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죠. 지금 지난달 미국 백화점이 2020년 기준 해가지고 기준 공실률이 10% 미만이었었는데 공실률이 10% 미만인 미국 쇼핑몰이 84%, 2006년에 94%, 110%포인트 하락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포브스에 따르면 2020년 7월까지 미국에서 13,8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이 폐점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대형 백화점 체인들은 또 변화를 모색을 해갖고 이게 이익을 많이 내는 데도 있다.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3분기 실적에서 47억 1천만 달러, 6조 9,279억 원을 기록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당 순이익도 0.09달러, 0.14달러 손실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을 벗어났다. 그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매출 34억 달러. 미국 백화점 체인 콜스 3분기 매출 34억 달러, 5조 7천억 원. 주당 순이익 0.10달러. 이게 일단 이익을 크게 내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콜스는 미국 전역에 1,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최대 중저가 백화점 체인이다. 이것서 실적을 견인한 요인을 봤더니 자체 브랜드 신용카드 사업이 꼽힌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제휴은행과 이익배분 계약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자체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데 영업이력이죠. 자체 신용카드를 갖게 되면 이제 문제가 또 다른 데가 제휴해가지고 하면 이게 자기네들한테 다 들어오겠죠.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지금 높은 신용카드 이자율을 통해서 사실상 금융사나 마찬가지인데 카드사는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원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연방 중지됐다면 전국 이게 신용카드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국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이 약 20%, 백화점 카드는 30%를 이렇게 웃돈다 이렇게 꽤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메이시스의 경우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이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했지만 그룹 영업이익의 62%를 차지했다.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한 신용카드 매출이 그룹 영업이익이 60. 이게 금융회사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 카드로 은행과 제휴해서 특별 어떤 카드 할인 계약단 자기네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돈을 번다 이 말씀이에요. 금융사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라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다양한 사업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류, 세탁, 명품 수선을 갖다 거기서 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명품 가방 수선 서비스라든지 수많은 그것을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삿짐 배달이 아니면 온라인 세탁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가입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네, 다양한 것을 이제 모든 백화점 고객이 이렇게 막 1,000만 이렇게 5천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그다음 전통적으로 어떤 소매 중심의 이렇게 물건 팔던 데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을 한다. 어차피 고객 들어오니까 다양한 사업을 그 안에서 확장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체 이제 패션 브랜드, 자체 화장품 브랜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영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출을 하거나 자기 매장에 깔아놓거나 미국 가전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 마트 체인 타깃 전체 영업이익의 10%, 26%를 신용카드 사업에서 벌어들이다. 연체가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지겠는데 이렇게 자기 어차피 매장이 온라인에서 통해서 한다 그러면 다양한 사업을 거기다 이렇게 앱으로 깔아놔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럼 오프라인도 역시 여기서 편의점 같은 데도 보니까 하나의 어떤 와서 이게 식품 종류 위주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사업을 하거든요. 자동차도 판다든지 백화점에서도 자동차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날 수만 있다면 백화점에서도 자동차 팔 수도 있고 집도 팔 수도 있고 백화점에서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집을 팔 수 있겠죠. 네, 집도 팔거나 뭐가 있을까요? 오토바이도 팔 수 있겠죠. 오토바이도 팔 수 있고 백화점에서 팔 수 있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원래 이게 몇 대 샘플만 갖다 놓고 하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백화점 거기만 가면은 뭐 다양한 것을 다 한꺼번에 구매를 할 수 있거나 대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어떻게 서비스 산업을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그 서비스가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뭐 백화점에서 미용을 갖다가 전년 미용 산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패션을 머리만 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패션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뭐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의 고객들을 1,000만 명, 5천만 명 되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기존에 어떤 물건 팔던 그런 것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해결책인 것 같은데 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걸 통해서 수익을 올린다입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금도 할 수 있겠네요. 백화점에서 금을 팔거나 금을 팔아가지고 하거나 뭐 금 사업을 좀 팔긴 하는데 백화점에서 명품 신발들을 판다든지 명품 쪽으로 그냥 신발 쪽으로 그냥 명품 브랜드 옷도 있지만 명품 브랜드 옷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거나 차별화를 살 사람은 사요. 명품 가방만 있는 게 아니고 명품 브랜드 옷, 명품 브랜드 혁띠, 패션 잡화, 명품 브랜드 신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백화점에서 일단 신선식품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죠, 프랜차이즈 슈퍼로 진출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은 이게 기회가 여기 백화점 문 닫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백화점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